채권하는 사람 고부장입니다. 오늘은 6번째 대멸종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구는 5번의 대멸종을 겪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5번에 걸쳐서 당시 지구에 존재하던 생물체들이 심하면은 95% 정도까지 멸종했던 대멸종의 시기가 있습니다. 5번의 대멸종을 거쳤고요. 저자 엘리자베스 콜버트는 6번째 대멸종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앞에 5번의 대멸종과 달리 6번째 대멸종은 단 하나의 종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라는 종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책입니다. 엘리자베스 콜버트는요, 미국 더 뉴요커의 기자입니다. 기자이자 작가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호모 사피엔스라는 종이 지구에 출현한 것은 대략 20만 년 전부터입니다. 유인원으로부터 현생 인류로 이렇게 갈라지게 된 것은 그것보다 한 10배 정도 더 긴 800만 년 전에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현재 인류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호모 사피엔스라는 종이 아프리카에서 출현한 것은 대략 한 20만 년 전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모 사피엔스라는 현생 인류의 종은 그 이전에 어떤 종도 하지 않았던 아주 독창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번식한다는 겁니다. 100년 동안 그 수가 2배쯤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2배로 느는 시간이 점점 좁아들어서 걷잡을 수 없이 많을 정도로 인류가 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늘 뿐만이 아니고 이들은 방대한 산림지대를 파괴하고 지하자원을 개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류라는 종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지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대기 조건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기후가 바뀌고 바다의 화학적인 성분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수백만 종에 이르는 생물종이 멸종됐고요. 지구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인류 이전에 어떤 생물종도 지구를 이렇게 변화시킨 적은 없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는 5번의 대멸종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입니다. 그 5번의 멸종은 언제 있었는가? 첫 번째 멸종은요, 4억 5천만 년 전입니다. 오르도비스기 말에 일어났습니다. 해양종의 85%가 죽었습니다. 두 번째 멸종은 대본기 후기에 있었습니다. 세 번째 멸종은 이 5번의 멸종 중에서 가장 큰 규모로 페름기의 멸종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억 5천만 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네 번째 멸종은요, 트리아스기 후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멸종은 백악기에 발생을 했는데요.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해서 당시 지구를 지배하고 있던 공룡, 익룡, 암모나티까지 모두 전멸했습니다. 그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했던 흔적은 지금도 그 멕시코 반도 바닷속에 잠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개구리로 대표되는 양서류. 이 양서류는 사실 포유류나 조류보다 오래된, 공룡이 있던 시절부터 존재했던 화석동물입니다. 개구리가 왕성하게 살아났던 그 시기는 지구가 하나로 합해져 있었습니다. 대륙이 하나였던 거죠. 그것을 판게아라고 합니다. 바로 그 판게아 시대에 양서류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판게아가 점점점 분리돼서 5개의 대륙으로 나눠졌는데, 그 양서류는 훌륭하게 환경에 적응을 해서 모든 대륙에 다 살았습니다. 현재 개구리는 전 세계적으로 7,000종이 넘습니다. 열대우림에 가장 많이 살긴 하지만 호주의 모래사막에도 또는 북극 대륙에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서류가 지구에서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밀림지대부터 개구리들이 서서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개구리들이 왜 사라지는가?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더니 진균류 중에 일종인 BD라는 곰팡이로 그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이 진균류가 그 일대 지역만 번성을 하면은 그 일대에 있는 개구리만 죽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전 세계 모든 대륙에서 양서류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원인이 뭐냐? 바로 인간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대륙과 대륙을 하루 만에 오고지 않습니까? 나무나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이 대륙 간 이동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 진균류가 옮겨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 건너 유럽이나 러시아나 아시아나 이런 데도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임신 테스트 시약으로 쓰이는 아프리카 개구리, 식용으로 널리 퍼진 황소 개구리, 이들에 의해서 이 진균류가 퍼진 것으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개구리가
바다를 건너갈 수 없지 않습니까? 개구리의 대륙간 이동은 35년의 지구 생물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멸종은 개구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산호초, 민물 연체동물, 상어, 가오리류의 3분의 1 정도, 전체 포유류의 4분의 1, 파충류의 5분의 1, 조류의 6분의 1이 지금 지구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생물종의 멸종에 관여하고 있는 원인은 딱 하나, 인간입니다. 엘리자베스 콜버트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6번째 대멸종이 인간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지구 역사상 가장 희귀한 사건을 목격하는 동시에 직접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멸종기였던 페름기의 멸종은 기온의 변화로 인해 일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멸종 당시의 공기 중에는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가 있었습니다. 기온은 치솟아서 바닷물 온도가 무려 18도 이상 올라갔다고 합니다. 바다의 화학적 성분도 뒤섞이고 물은 산성화되고 용존 산소량이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져서 수많은 생명들이 질식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페름기 멸종은요, 인간이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빠른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지질학적 기준으로 보면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 일어났지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진행되고 있는 것을 거의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긴 시간이었습니다. 콜버트는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1억 년 후에도 인류가 생존하는 것은 어렵겠고 인류가 남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지구에 얼마나 남아있겠는가. 인간이 만들어낸 조각품, 건물, 도로,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1억 년 후에도 지구에 남아있을까요? 아마도 화석학자 또는 지구과학자라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1억 년 후에는 한 1cm 정도의 화석에 인간이 만든 모든 것들이 압축되어 있을 것이다. 당연히 지금 있는 우리 인간들은 그 전에 멸종을 했겠죠. 인류가 초래한 기후변화는 흔적을 남길 것입니다. 또 핵폭탄이나 핵발전소가 폭발했다고 치면 방사능 낙진도 흔적을 남길 겁니다. 또는 커다란 플란테이션 또는 유역 변경, 바다 산성화 이런 것들도 다 지층에 그 흔적을 남길 겁니다. 인간이 남긴 이 지층, 1cm가 될까 말까 한 이 지층을 후대에 연구하는 생물이 있다면 뭐라고 부를까? 아마도 그것을 인류세라고 부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과학자들도 인간이 살고 있는 시대를 인류세라고 부르는데 대체로 합의를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동식물을 뒤섞는 과정은 초기 인류의 이동과 함께 천천히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주 빠르게 진행되어서 토종이 아닌 식물이 현지 식물의 수를 넘어가고 있는 것이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쉽게 말씀을 좀 드리면 이런 겁니다. 배는 평형수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에 화물을 싣잖아요. 배가 중심을 잃지 말라고 먼 바다를 나가기 전에 근해에 있는 바닷물을 배 밑창에 깝니다. 그걸 갖다 평형수라고 하는데요. 그게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아에서 평형수를 채웠다면은 미주나 유럽에 가가지고 하역을 하잖아요. 그럴 때 평형수를 갖다 빼냅니다. 그러면 아시아에 살던 그 생물군이 유럽이나 미국에 가서 풀어지는 거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라면은 몇십 년, 몇백 년에 걸쳐서 바닷물이 순환할 것을 단 며칠 만에 섞어 놓습니다. 바닷물이 섞이면서 바닷물에 살고 있는 생물종이 막 뒤섞이는 거죠. 이런 일은 인간 이전에는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죠. 잘 적응된, 그래서 크게 번창하지도 크게 해가 되지도 않은 생물종이 유럽에나 또는 미국에 갔을 때 천적이 없으니까 마구마구 평창하고 마구마구 먹어치워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는 그런 상황들도 지금 마구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한때 황소개구리가 하천을 뒤덮었던 적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얌전했던 메기가 미국에 가서는 지배종이 돼가지고 모든 민물 물고기를 먹어치우는 이런 현상들이 세계 곳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는 지금 어느 곳이라도 인간의 왕래가 시작되면 그 지역의 고유종은 사라지고 인간을 따라온 새로운 종이 퍼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륙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섬,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하와이일 겁니다. 하와이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던 그 생물종 수천 종이 존재하고 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다수가 멸종됐습니다. 한 지역 내에서 다양성은 높아지지만 지구상의 총개는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은 볼 수 없는 포유류 중에 거대 포유류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키가 한 4m쯤 되는 나무늘보가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타조보다 더 큰 새도 있었어요. 이런 종들이 인간과 접촉하고 나서 불과 몇십 년 만에 다 멸종하고 말았습니다.
이 멸종된 생물종의 연대순을 쭉 따지고 보면 인간이 그쪽 지역에 들어가서 살게 된 시기하고 잘 맞아떨어진다는 것이 여러 차례 검증이 됐습니다. 인간이 100명 정도의 군락만 이루어서 생활을 하더라도 이게 시간이 갈수록 그 주변에 있는 굉장히 많은 생물종을 명종시킬 만큼 인간은 번창하고 많은 것들을 먹어치운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살아가는 데 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대 동물의 멸종은 지질학적으로는 짧은 시간에 일어난 굉장히 폭발적인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이 영향을 끼친 지질학적인 변화들은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강들의 하구에 댐을 만드는 것도 이제 그런 겁니다. 그 하류에 댐을 만드는 순간 그 유역에 살던 생물종이 몽땅 다 변합니다. 한때 낙동강에서 굉장히 많이 잡았던 제첩 같은 거 지금은 어디도 없습니다. 오로지 섬진강에서만 제첩을 잡을 수 있을 정도죠. 비료공장에서는 자연적으로 고정된 양보다 많은 질소를 뿜어대고 있습니다. 인간이 초래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대기의 구성 요소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화석 연료를 떼면 먼지, 연기, 잔해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지난 2세기 동안에 약 40%나 증가했습니다. 온난화의 효과가 이산화탄소보다 2배 이상 높다는 메탄 농도도 2배나 뛰었습니다.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후로 인간은 석탄, 기름, 천연가스 등 화석 연료를 태우기 시작했고요. 대기 중에 3,650억 톤의 탄소를 뿜어냈습니다. 이 산림 파괴로 인해서는 약 1,800억 톤의 탄소가 배출됐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매년 인류는 약 90억 톤의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는데 해마다 6%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8만 년 동안 이산화탄소 농도는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산화탄소 농도는 2050년까지 500ppm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농도는 산업혁명 이전의 시대와 비교했을 때는 약 2배 가까이 높은 그런 수준입니다. 이렇게 변화된다면 세계 평균 기온은 2도에서 4도 정도가 올라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로 인해서 대부분의 빙하가 녹아서 없어질 것입니다. 빙하가 녹으면 바닷물이 점점 수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낮은 섬 또는 해안 도시는 대부분 바닷물에 의해서 잠길 것입니다. 남극의 만년설도 당연히 녹을 것입니다. 바다는 현재 지구 표면의 약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기 중의 가스는 대부분 바다에 흡수되고 바다에 녹은 가스는 대기 중으로 다시 방출되는 그런 사이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대기의 구성 요소를 바꾸면 교환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나가는 것보다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올해만 바다는 탄소 25억 톤을 흡수할 것이고 내년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탄소를 흡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추가된 이산화탄소 때문에 바다 표면의 수소이온 농도 지수는 이미 8.2에서 8.1로 떨어졌습니다. 0.1이 떨어졌다는 것이 뭐 이렇게 중요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0.1이 떨어지면 바다는 1800년대보다 약 30%가 더 산성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다 산성화는 지구온난화와 함께 쌍둥이 악마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는 속도가 생물이 적응하는 속도보다 빠르다면 많은 종이 여기에 적응하지 못해서 멸종하게 됩니다. 그럼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 가능성은 인간도 변화된 생태계에 적응하지 못해서 멸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인간의 과학 발전 또는 독창성이 재난보다 더 빠르게 발휘될 것이다 하는 낙관론도 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위협을 한다 하더라도 과학자들이 대기 조직을 변화시키거나 햇빛을 반사하기 위해서 황산염 입자를 성층권에 뿌리거나 태평양의 물방울을 쏴서 맑은 구름을 만드는 계획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설사 이런 것들이 다 실패한다 하더라도 우주 개발이 좀 더 빠르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진행된다면 다른 행성으로 이주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인간의 노력은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열대 지역은요, 생물 한 종 한 종이 특화되어 있고 다양하고 광범위한 생태계로 이루어진 종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종이 있다는 것은 개체수 밀도가 낮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있기는 하지만 한 종이 굉장히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개체수가 적은 데다가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멸종 위기에 훨씬 더 취약하다는 겁니다. 특정 지역에 그 종을 해치는 곰팡이나 병행군이 펴진다면
그 종은 싹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한 종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실험이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에 한번 있었습니다. 브라질에서 했었는데요. 당시 브라질 정부는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인 마나우스 북부에 목장주들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누구든지 열대우림에 들어가서 나무를 베고 소를 키우면 보조금을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아마존 지역에서 땅을 개간할 때는 토지의 절반을 숲으로 온전히 보존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걸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미국의 생물학자 톰 로브조이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브라질 목장주에게 과학자들이 어떤 나무를 자르고 어떤 나무를 남겨놓을지를 알려줄 수 있다면 많은 실험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브라질 정부가 이 생각을 수용을 했습니다. 리저브라는 이름으로 이 실험이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연구자들이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이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생물에게 경고를 해주고 보호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예가 있습니다. 모든 생물종에게 위험이 되었던 DDT 50년 전에 사용 금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멸종위기종을 보호하는 법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그 결과 멸종위기종은 줄어들고 멸종위기종의 개체수는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스스로 만든 멸종위기 속에서 인류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인류도 생태계의 변화에 의해서 멸종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류는 지금 열대우림을 무너뜨리고 대기 구성을 변화시키면서 바다를 산성화하고 있고, 그래서 지구기후체계를 무너뜨리면서 인류의 생존권을 스스로 위험 속으로 밀어넣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인류를 포함해서 6번째 멸종 위기를 몰고 갈 것인지 완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그 해답도 인류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하루하루 우리가 내리는 결정들이 이것을 좌우할 것입니다. 과연 인간은 6번째 멸종을 만들 것인가? 엘리자베스 콜버트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경고입니다. 6번째 대멸종 읽어보시기 바랍니다.